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방설비기사 정기분할을 함께할 표정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을 마치셨고요. 필기시험을 마쳐서 합격권에 들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자, 이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간의 그 간격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끝나고 나면 가다반을 채점을 하고 가다반이 채점해서 합격권에 있다라면 바로 이 실기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만약에 합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짧아서 합격권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서 이 실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기가 합격률이 약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유 있게 공부해가지고는 그 불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이 이론 부분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본격적인 공부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를 약 10년 거 3번, 최소 3번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10년 거 3번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거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약 5년 정도 가면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50%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 정도 가면 한 60, 70% 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가면 금방금방 넘어가겠죠. 처음 볼 때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는 꼭 빈칸을 절대로 남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든지 빈칸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거의 다 빈칸이라면 그냥 나와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합격권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빈칸을 남기고 나오면 빵점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그 무엇인가 쥐어 짜고 해가지고 또 쓴다라면 부분 점수를 약간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58점, 59점에서 불합격을 합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60점, 61점이에요. 물론 높은 점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그 61점, 60점 나오신 분들은 끝까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남아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쥐어 짜서 그렇게 해서 시험 답안에 무언가를 적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5가지 써라, 설치 기준을 5가지 써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4가지밖에 없다. 그럼 4가지만 쓰고 나오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5가지를 써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정 안 되면 자, 1번에 썼던 걸 5번에 한 번이라도 더 쓰는 겁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그 강의를 듣거나 뭐 하면서 그 주위에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언뜻 듣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 지식들을 아주 그냥 어떻게 해도 비비고서 그냥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서 최소한 부분 점수 1점이라도 받을 수 있게 꼭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양심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못 쓰겠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관식 문제 그게 그 푸는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가지고 우리 소방설비 기사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소방설비기사 실기. 자, 첫 번째가 자, 1차 때 했던 구조원리가 있겠죠. 구조원리. 자, 구조원리는 1차에서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2차에서는 이제 1차 때는 고르는 거죠. 고르는 거지만 2차 때는 이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원리는 자, 소방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화재안전 기준에는 약 한 30여 가지 설비가 있는데 소방설비가 그 중에서 기계설비가 약 3분의 2가 되고 전기설비가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기계를 했던 부분들은 전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구조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맨 처음에 자, 경보설비가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화재가 나면 경보를 해주고 사람이 피난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경보설비죠. 경보설비의 종류에는 자, 비상경보설비가 있고 비상경보설비 또 여기에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상방송설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탐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 다음에 뭐 누전 경보기, 뭐 가스 누설 경보기. 자, 이건 화재 안전 기준에는 없지만 가스 누설 경보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거예요. 암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피난 설비가 있어요. 피난 설비. 자, 피난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도등, 유도표지죠. 자, 유도등 설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피난 설비에서는 물론 피난 설비 이제 기계 설비에서는 피난 기구도 있고 인명 구조 기구도 있죠. 자, 그거는 기계 쪽으로 넘어가고요. 전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전기에서 나오는 거는 유도등, 유도표지하고 또 비상 조명등 설비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의 설치 기준하고 자, 배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 설비가 있는데 소화 활동 설비에는 뭐 제원 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계 설비이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나오지 않죠. 전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비상 콘센트 아주 많이 나오죠. 비상 콘센트 나오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무통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구조 원리에서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단답이나 가로치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가닥수 배선이죠. 배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구조 원리가 한 40%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이 배선 문제가 약 30에서 한 40% 정도 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배선에는 가장 중요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 자탐 배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탐 배선은 최소 7가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쭉쭉쭉쭉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하론, 뭐 청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배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습식이 있고 준비 작동식이 있죠. 자, 준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 작동식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선, 세 번째가 자, 논리회로 시퀀스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약 한 10%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그 논리회로 시퀀스에는 뭐 부울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퀀스에서는 뭐 Y델타 기동회로가 있고 뭐 직익기동. 자, 그리고 논리회로에 대해서 조금 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네 번째는 기타 계산 문제. 계산 문제에는 뭐 전압 강화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자, 펌프의 용량 구하는 그런 문제. 자, 전동기 용량. 자, 그런 문제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은 거의 암기니까 그냥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배선은 아주 이해를 좀 하셔야죠. 저하고 같이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논리회로하고 이 시퀀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